네, 오늘은 트럼프의 보호무역 노선은 정당하다라는 주제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이쪽 팀은 경기도 이천에서 오신 팀이고 이쪽 팀은 경기도 안양에서 온 팀입니다. 그래서 이쪽 팀이 훨씬 멀리 왔기 때문에 이쪽 팀한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숫자 하실래요? 머리 하실래요? 머리 하겠습니다. 네. 자, 머리 나왔습니다. 네. 확인이요? 네. 그 여기 뭐 하시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나중에. 네, 그럼 나중에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정당하되 반대측 입원자 김윤일입니다. 제 학교에 자기가 넘어간다는 속담을 들어보셨습니까?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미국과 세계의 경제 악화를 촉진시키는 좋지 않은 무역 정책입니다. 이 주제가 논란이 되는 배경은 2018년 3월 1일에 발표된 트럼프의 일방적 보호무역이 세계 경제를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호무역이 정당하다는 측과 정당하지 않다는 측이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용어 정리를 하겠습니다. 보호무역.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나 관세나 수입 할당제 등으로 수입을 규제하는 것. 저희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미국 및 세계 경제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정당화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저희는 첫째, 문제의 본질 회피, 둘째, 경기 침체 유발, 셋째, 방향성 문제, 이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이 주제에 반대합니다. 첫째, 문제의 본질.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은 문제의 본질을 회피시키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정책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것 중 하나는 미국 적자 회복입니다. 미국의 무역 적자는 지난 9년 동안 지속되어 있고 자유무역이든 보호무역이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합적인 미국의 경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를 무역을 통해 극복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하는 결정이기 때문에 정당하지 않습니다. 둘째, 경기 침체 유발.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1930년 미국은 이미 보호무역을 한번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공화당이 농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 실시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인데 이 법이 실시되자 다른 나라들도 무역 보복을 하고 관세를 59%까지 취소해서 전 세계 보호 무역주의의 연쇄 효과를 일으켰고 이로 인하여 경제 침체가 왔다고 합니다. 즉 미국의 관세 부과에 맞서 다른 나라도 보복 관세를 취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기 침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방향성 문제. 보호무역은 인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합니다. 다른 나라와 나라의 수입과 수출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교류를 증대시키고 경제권을 하나로 만들어가는 미국인, 한국인, 프랑스인처럼 국적으로 나누지 않고 서로를 챙기고 서로의 덕을 보는 집을 만들어 나가는 방향으로 정책을 마련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신의 중간 선거를 위해 이기려고 하는 목적이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첫째, 자국의 경제의 약화, 둘째, 경제 침체 유발, 셋째, 방향성 이 세 가지 논을 들어 트럼프 보호무역은 정당한 주제에 반대합니다. 트럼프는 자신 추진하는 보호무역 정책이 미국의 경제 및 일자리 등에 보호하여 미국의 무역 적자 회복 및 경제 발전에 기여할 거라고 예상하지만 이는 자칫하면 미국의 국민이나 경제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자충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당장의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하기보다는 좀 더 멀리 내다보는 지혜로운 판단을 내기 바라면서 저희 팀의 주장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의 주제 트럼프의 보호무역 노선은 정당하다의 찬양팀 이번에 맡은 민재희입니다. 한 가정에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합니다. 또 이 아버지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하셔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와 안전을 가장 우선으로 여기십니다.
이는 대부분의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아버지들을 존경합니다. 용어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보호무역이란 국가가 자국 사람의 보호를 위해 국가 간 거래에 개입하는 것입니다.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에 대하여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는 이유로 찬성합니다. 저희 팀이 찬성하는 세 가지 이유는 국가의 의무, 보호무역은 자연스러움, 정책은 국가의 고유 권한입니다. 첫째, 국가의 의무. 국가가 자국민의 삶을 보호하고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국가가 자국의 경제 상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경제적 안정이라는 토대 위에 우리의 일상생활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은 지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제조업의 부활에 대한 요구가 높아진 상태입니다. 금융위기가 아니더라도 금융산업이 가져온 빈부격차의 문제도 제조업 부활의 요구가 거세지는데 한몫했다고 합니다. 즉 미국인들 중에는 삶의 기반이 흔들리고 경제적 안정을 찾지 못하는 국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미국 정부, 특히 그 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자국민의 삶을 안정시키기 위해 공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둘째, 보호무역은 자연스러움. 지금 우리는 보호무역이 선이고 자유무역이 선이고 보호무역은 이기적이라는 일종의 편견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이 더 일반적이었습니다. 세계 무역이 본격화된 16, 17세기 절대왕정기를 뒷받침한 증상주의는 보호무역의 입장이었습니다. 수출을 늘리고 수입을 줄여 국내에 금과 은이 많이 쌓이게 한다는 입장이었으니까요. 이후 국가의 개입이 지나치자 무역의 주도권이 잠시 상인들에게 넘어간 시대도 있었지만 19세기 말 공황이 무너지면서 유럽은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섰습니다. 자유무역 노선이 보급되기 시작한 것은 2차 대전 이후였습니다. 그것도 경제적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냉전이란 정치적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보호무역은 오히려 자유무역보다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정책입니다. 셋째, 정책은 국가의 고유 권한. 한 국가의 정책은 그 나라의 고유 권한입니다. 우리나라는 강대국은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정치적 의사결정이 혹은 정책적 결정이 종종 다른 나라들의 요구에 휘둘리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 국민들은 우리나라의 고유 권한을 타국이 침해하는 것에 분노합니다. 때로는 촛불을 들고 거리로 나와 항거하기도 합니다. 이는 당연합니다. 한 나라의 정책은 그 나라의 고유 권한으로 존중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의 정책에 다른 나라들이 간섭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대의 명분이 필요합니다. 트럼프의 보호무역 노선에 다른 나라들이 개입할 만한 대의 명분이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저희 팀은 국가의 의무, 보호무역은 자연스러움, 정책은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는 이유로 오늘의 주제에 대해 찬성합니다. 지금 미국이 보호무역 노선을 전환한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미국 경제가 위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하기 때문입니다. 즉 트럼프 대통령이 이유 없이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보호무역 노선을 돌아선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자국 경제를 보호하는 것은 한 가정의 아버지가 가족의 생계와 안전을 우선시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유인적 요소에서 아버지를 비유를 하셨는데 그 아버지 때문에 그 보호관세를 이용해서 더 큰 손해를 받게 되면 그 생계가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안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관세로 인해서 아버지가 피해받을 게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어요. 중국의 보호관세로 더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930년대 스모트 관세법으로 이미 보호관세를 한 번 시한 적이 있습니다. 이때 엄청난 손해를 보았고 실패 사례가 있기 때문에 보호무역은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 논문에서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미국의 문제는 이제 금융산업이 일어나고 제조산업 포기한 상태에서 노동자들의 자살률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보호무역 같은 좋은 정책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보호무역을 시청해서 얻는 손해가 더 많기 때문에 보호무역을 사지 말고 다른 대체 사용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그 대안은 스웨덴 예를 들자면 스웨덴은 조선업이 몰락하였지만 다른 사업을 하여 좀 더 강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업을 통하여 좀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두 번째 본거로 경제 침체 유발을 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미국에게 필요한 거는 지금 당장에 제조업을 끌어올리는 것이지 나중에 경제를 생각하자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지금 만약 이들 언제에도 나중에 또 손해를 보면 좀 더 손해를 더 많이 있기 때문에 보험을 안 좋다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자유무역보다는 보호무역을 더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저희는 보호무역을 통해서 더 오래 무역을 했고 그로 인해서 지금까지 발전할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국은 큰 나라이고 다른 나라도 물론 보호무역을 사용하지만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엄청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무역은 정당하지 않다 생각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큰 나라는 이유로 미국이라는 하나의 나라의 정책이 다른 나라들에 의해서 휘둘리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정치는 국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어떻게? 정치는 국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미국은 종료되었습니다. 아직 안 찍. 안녕하십니까.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정당하다의 반박자 송소연입니다. 상대팀께서는 오늘의 주제에 대해 첫째, 국가의 의무, 둘째, 보호무역은 자연스러움, 셋째, 정책은 국가의 고유 권한 이 세 가지 논거를 들어 찬성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팀은 그 세 가지 논거를 모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째, 국가의 의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후생을 증진시키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고 할 수 있는데 보호무역을 하게 된다면 후생과 전 세계 발전에 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의 의무라는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둘째, 보호무역은 자연스러움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미국은 제일 GDP 수치가 높으며 공업화가 5손가락 안에 꺾일 정도로 발전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보호무역의 뜻은 자국의 산업 보호를 위한 것인데 지금 실시하는 보호무역은 자국의 산업 보호가 아닌 자국의 인위적인 보호무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정책은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930년 미국 공화당이 실시했던 스무트블리 관세법 같이 실시했던 정책이 결국엔 세계 경제학화와 침체를 불러왔습니다. 이는 아무리 자국의 고유 권한이라도 해도 다른 나라들이 피해를 입으면은 이것은 결국 전체의 피해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지금까지 저희 팀은 상대팀께서 주장하시는 국가의 의무, 자연스러움, 정책은 국가의 고유 권한이라는 세 가지 논거에 대해 반대하며 다시 한번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정당하다라는 주제에 대하여 반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성팀의 반박을 맡은 이승민입니다. 상대팀은 오늘의 주제 트럼프의 보호무역 노선은 정당하다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대하셨습니다. 첫째, 문제의 본질, 근거로는 보호무역을 해도 무역 적자를 못 벗어남을 제시하셨습니다. 둘째, 경기 침체 유발. 예전에 미국은 이미 한번 보호무역을 실패한 적이 있다. 보복적 관세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하셨습니다. 셋째, 광역성 문제. 근거로는 세계가 서로 아울러 나가는 정책이 아니다를 제시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 팀은 이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제의 본질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보호무역을 하면은 경제가 자국 내에서만 돌아가기 때문에 무역으로 큰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경기 침체 유발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상대팀은 미국이 보호무역을 하여 미국의 경제가 오히려 침체되고 그로 인해 보복관세가 일어난다라고 제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오늘의 주제 트럼프의 보호무역 우선은 정당하다와는 거리가 먼 얘기입니다. 셋째,
세계가 서로 아울러 나가는 정책이 아니다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유는 굳이 세계가 어울려 나갈 정책은 낼 필요가 없습니다. 한 국가의 정책은 그 국가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팀은 보호무역으로 하면은 무역으로 인한 큰 이득을 볼 수 있다. 오늘의 주제에 맞지 않는 내용이다. 한 국가의 정책은 그 국가의 고유 권한이다라는 이유로 상대팀의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의 관방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째, 보호무역을 하면 자국만 잘 돌아가기 때문에 큰 이득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러면은 자국만 잘 돌아가면 다른 세계 문제는 상관없다 이 말씀인가요? 그 자국에서 그럼 제가 도리어 질문하겠습니다. 자국 경제에서만 자국 경제가 잘 돌아가면 세계에서는 어떤 경제적 문제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자국만 잘 돌아가게 된다면 예를 들어 그 나라의 특산품을 필요한데 자국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후진국들은 돈이 많이 없어서 생산이 낮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둘째, 경기 침체 유발은 거리가 멀다고 하셨는데요. 1930년대 아까 말한 스무토리 과세법처럼 이 법을 실시하였을 때 경기 침체가 일어났습니다. 과연 경기 침체 유발이 이 내용과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그 토론의 주제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노선은 정당하다에 관한 건데 그런 경기 침체에 관한 거는 트럼프가 아닌 보호무역 노선을 저번에 한번 했다가 실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게 이번 주제 과연 지금 시점에서 보호무역 노선으로 바꾸는 것은 정당한가에 관한 것과는 저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은 반대팀께서는 트럼프의 지금 현재 보호무역 노선으로 바꾸는 것이 세계에게 큰 문제가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반대팀이 지금 제시하고 있는 첫째와 둘째 근거는 이번 디베이트에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과는 크게 그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트럼프가 보호무역 노선으로 바꾸면 어떤 부분에서 안 되는지 그에 관한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트럼프는 일단 초강대국입니다. 지금 GDP 수치가 제일 높습니다. 지금 여기 미국에서 생산되는 것들을 이용하고 있는 나라가 많은데 그리고 저희 나라의 경우 태양광도 미국에 많이 수출하고 있고 그리고 철강 부문도 저희가 많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미국이 관세를 올리면서 저희 나라는 많은 피해가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당한가? 경기 침체 정당한가? 경기 침체 유발. 안녕하세요.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정당하되 반대팀 이와 같은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의 쟁점은 크게 경기 침체 유발은 주제와 맞나? 둘째,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었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경기 침체와 주제와 맞나입니다. 이에 대한 저희 팀은 경기 침체 유발이었고 그에 대한 근거로 스무트 홀리 관세법은 1930년대 발표된 보호무역이므로 맞다고 주장하였고
상대팀께서는 반박할 때 그 보호무역은 맞지 않다라고 주장하시면서 그에 대한 근거로 근거는 없다고 제시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주장과 근거가 더 승인력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근거는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었습니다. 이 쟁점에 대해 저희 팀은 보호무역은 인류의 발전에 기여하지 못한다고 주장해서 그에 대한 근거로 세계인의 관점에서 교리를 준비시키고 인류 발전을 위해 나아간다면서 사실 보호무역의 품질의 목적은 자신의 중간성을 유리하게 하자는 목적이 있다고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팀께서는 이방 저지일 때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저희 팀의 주장과 근거가 더 확실하고 신뢰가 갈 만한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팀의 요약을 맡은 민재입니다. 오늘 상대팀과 저희 팀이 부딪힌 주요 쟁점은 보유 권한, 미국의 경계 침체, 도덕적 문제였다고 생각됩니다. 첫 번째 쟁점, 보유 권한에 대해 상대팀은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에게 영향을 주므로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고유 권한을 존중해줘야 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나라의 정책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저희 팀은 한 나라의 정책은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나라를 위해 정책을 펼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며 고유 권한입니다. 두 번째 쟁점, 미국의 경제 침체에 대해 상대팀은 잠시 빛을 볼 수는 있지만 보복 관세로 다시 경제가 안 좋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자국 산업을 이끌면 엄청난 발전이 있을 것이며 보호무역이 정당하다는 주제와 거리가 먼 근거이다라는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팀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포기했던 제조업을 살리면 직업을 잃은 노동자들을 깨울 수 있고 빈부격차를 줄 수 있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자국 산업이 발달되면 일자리 창출 및 제조업이 대두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쟁점, 도덕적 문제에 대해 상대팀은 함께 어울러가는 정책이 아니며 다른 나라에 영향을 주므로 정당하지 않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은 국가의 의무를 지키는 것이라는 점에서 옳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저희 팀은 미국은 자신의 의무를 지키며 다른 나라 상황까지 책임질 의무는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미국의 의무는 자국 보호이지 외국 보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저희 팀은 오늘의 주제, 트럼프의 보호무역을 정당하다에 대하여 정책은 나라의 고유 권한이다. 미국은 경제를 살릴 수 있다. 그리고 미국의 의무는 자국 보호이다라는 점에서 찬성합니다. 이상으로 저희 팀의 요약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비슷하게 두 번째 그 질문에서 경기 침체 유발한 주제와 거리가 멀다고 하셨는데 우리의 이해에 대한 근거는 스마트 분리 관세법은 1980년대 보호무역입니다. 이 지금 주제도 보호무역이고 우리가 그 들어있는 뜻도 같고 관세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주제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트럼프의 보호무역 노선은 정당하다입니다. 과연 그 스마트 홀리 관세법이 이번 주제에 지금 현 시점에서 트럼프가 하려는 보호무역 노선은 정당한가에 관해서 어떤 보호무역이라는 그런 개념에만 맞지 정당하다라는 그런 이번 주제에서와는 좀 거리가 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말한 것입니다. 단축해서 다시 한번 해주시면. 스마트 홀리 관세법은 보호무역 노선이라는 거랑
이번 주제와 관련이 있지 정당하다라는 이번 주제의 키워드와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이 돼서 관련이 없다고 말하고 계십니다. 이미 미국은 스무딜리 간세법을 한 번 실시했는데 실패를 한 거죠. 근데 한 번 더 한다. 이거는 이미 첫 번째 정당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번에 저번에 해서 실패했더라도 이번에 해서 실패한다는 그런 확실한 그런 확률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성공한다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당하다는 것은 이치에 맞고 올바로 마땅하다는 의미인데 그거에 관해서 미국의 이익도 중요하겠지만 오히려 다른 사람의 피해를 생각하는 근거가 이 주제에 맞았던 것 같습니다. 때문에 상대편에서 말한 미국의 경제 침체라는 근거는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미국의 정책은 미국의 고유 권한인데 미국의 고유 권한을 존중한다는 도덕적 의미는 담겨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설명해. 그러니까 미국의 정책은 고유 권한인데 미국의 고유 권한을 존중해줘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이 핵을 쓴다는데 그거를 그러면 존중해줘야 됩니까? 사실 북한의 핵은 직접적으로 저희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주지만 미국의 보호무역은 미국 안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한테 북한 핵처럼 피해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예 피해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북한의 핵은 바로 생명적 피해를 주지만 종료되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제 트럼프의 보험료는 정당하다의 요약자 송정현입니다. 경제학의 아버지 애덤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돈을 아시나요? 이 논리는 시장의 수요가 물품보다 많으면 물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또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이 물품을 만들며 판매하게 되면서 물품이 수요에 비해 많아 가격이 내려가 순환되는 구조를 말합니다. 즉 시장의 문제는 시장에 맡겨 자연스러운 해결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인데 지금 트럼프는 시장에 임의적으로 개입하여 시장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저희 반대팀의 설득력 있는 근거는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자국의 경제를 악화시킨다는 것입니다. 물론 보호무역이 국내 물품 소비를 촉진시키고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즉 경제 발전에 좋은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 원가 상승으로 인한 생산 마진 악화와 이로 인한 일자리 감소, 다른 나라의 보복 관세로 인해 수출 타격을 입는 산업이나 계층이 나타나는 등 자국의 경제적 타격이 클 수 있습니다. 즉 자국 경제에 유리한 수라고 생각한 보호무역 정책이 오히려 자국 경제에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트럼프의 보호무역은 정당하라는 주제에 대하여 반대임을 강조하며 정리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찬성팀의 마지막 초점을 맡은 이승민입니다. 여러분, 무역의 뜻은 국가 간의 거래입니다. 거래라는 것은 각자가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무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현재 자국의 이익을 위해 정책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저희 팀이 이겨야 하는 이유는 본래 무역이라는 것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국가들의 상호 간의 거래이고 이러한 전제 하에서 현재 미국의 행동은 정당하지 않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본 디베이트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모인 학생들이 전부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인데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아마 이런 토픽을 소화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배경 지식 같은 것들도 많아야 되기 때문에. 근데 성실하게 참 그 소화를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디베이트의 형식이 퍼블릭 포럼 디베이트 형식인데 그거를 잘 숙지하셔가지고 잘 나왔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잘 대체적으로 잘 했는데 아주 작은 점, 거기에 팁을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째는 뭐냐면은
앞으로는 주제를 받을 때는 항상 정확히 주제가 무엇인지를 늘 확인하고 주제에서 점 하나라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주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을 버릇을 좀 길러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주제를 받으면은 자기 머릿속에서 그냥 이해를 하고 아 오늘 이런 얘기를 하자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다가 잘못하면 주제가 다른 쪽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정확히 뭐였죠? 트럼프의 보호무역 노선은 정당하다. 보호무역 노선은 정당하다. 네, 노선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노선이라는 말을 언급한 학생은 제가 보기로 오늘 4명 중에서 1명이고 3명은 전부 보호무역이라고 그냥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래서 앞으로는 여기서 교훈은 뭐냐면 이 디베이트 주제를 받게 되면은 점 하나도 바꾸지 말자. 왜냐하면은 그걸 바꾸는 순간 주제가 잘못 이해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노선을 빼먹는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그게 달라지지는 않았지만 다른 데서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를 항상 확실하게 새기자. 둘째는 뭐냐면 오늘 이제 시간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하나는 반박은 두 팀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이 둘 다 1분 51초였습니다. 세상에. 약속하셨어요, 두 팀. 네, 그래서 1분 원래 그 시간이 얼마로 주어지고 있죠? 4분인데 그럼 대회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경우라면 둘 다 단점의 대상이 됩니다. 예? 좀 현저하게 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박 같은 데서는 사실 시간을 잘 못 지킬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반 같은 경우는 사전에 그 전날 거울을 보고 연습이라도 좀 해오고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좀 시간을 핸들링을 할 수가 있는데 반박은 사실은 오늘 현장에서 듣고 준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에 대한 거를 통제를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팁이 하나 있는데 팁이 뭐냐면은 보충 설명을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미리 하나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타이머가 지금 이제 시간을 막 들어주잖아요. 그걸 보고 아 내가 지금 시간이 많이 남겠구나 그러면은 그 보충 설명 준비한 거를 갖고 얘기를 하는 식으로 하면 얼추 시간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그 마지막 초점에서도 시간의 문제가 조금 있었는데 뭐냐면은 이쪽 팀 1분 25초 했고 이쪽 팀은 36초 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대회라면은 두 팀 다 또 역시 감점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대회하는 거 아니니까 마음 편히 하시고 근데 이런 시간 같은 것들이 문제가 된다라는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자, 내용적인 측면에서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렇습니다. 오늘 두 팀 다 미국 경제가 문제가 있다라고는 생각하시죠? 맞습니까? 네, 쌍둥이 적자가 뭔지 아시는 분 계세요? 모르세요? 아까 쌍둥이 적자란 말 누가 했는데, 그죠? 자, 쌍둥이 적자라는 거는 건 적자가 두 개 있다는 뜻이겠네요, 그죠? 네, 두 가지가 미국에서는 적자에 쓰여져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 적자라고 하고, 하나는 무역 적자라고 하는데, 재정 적자가 뭔다는 학생이 있어요? 없어요? 네, 재정 적자는 뭐냐면은 국가의 예산을 너무 많이 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년에 우리가 국가에서 쓰는 예산이 100억 원이다. 그러면은 100억 원만 국가에서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를 훨씬 더 써버립니다. 그러면 그 더 써버리는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국가의 빚으로 남겠죠. 이런 식으로 미국은 그동안 정부가 자기가 정해진 예산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돈을 쓰는 거를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빚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정 적자고 두 번째는 이제 오늘 주로 얘기가 됐던 무역 적자인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수출을 100억 원 했으면 수입을 100억 해야지 이게 얼추 비슷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수입은 무진장 많이 하는데 수출을 조금 한다. 그러면 이제 적자가 많겠죠. 그 적자가 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재정 적자하고 무역 적자가 굉장히 큰데 이 두 가지를 합해서 이제 쌍둥이 적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두 팀 다 모두 오늘 미국 경제가 문제가 있다고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그랬는데 쟁점이 첫 번째로 발생한 거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법을 취하는 게 좋을까라는 데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찬성팀에서는 그래서 트럼프의 보호무역 노선이 올바른 건 거다,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고 한쪽에서는 그거는 문제의 본질을 잘못 짚은 건 거다. 중요한 거는 자국 내 산업을 발달시키면서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을 해야지 보호무역 같은 것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건 거다라는 입장이 갈렸던 거로 이해합니다. 두 번째 쟁점은 뭐냐면은 이러한 트럼프의 보호무역 노선이라고 가져다주는 효과와 부작용의 그 쟁점이 있었습니다. 찬성팀은 뭐냐면은 이러한 조치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안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건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반대팀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은 이런 걸로 인해서 세계적인 경기 침체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입장이 엇갈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쟁점이라고 하는 거는 보호무역 자체에 대한 이해에서 입장이 엇갈렸는데, 찬성팀에서는 보호무역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을 해서는 안 되고, 역사적으로 볼 때 보호무역은 오히려 일반적인 형태였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반대팀에서는 뭐냐면 이거는 세계적인 추세에 지금 거꾸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고 다른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마지막에 그 쟁점이었다라면은 이 보호무역, 트럼프의 보호무역 노선의 그 의도에 대한 그 입장이 엇갈렸는데, 쪽에서는 미국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정당한 것이다라는 입장이었던 것에 반해서 반대팀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실은 그게 미국의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정치적 접근 아니겠느냐라는 것이 입장이 엇갈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 쟁점을 터치한 거로 봐서 두 팀 다 오늘 굉장히 어려운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자료 조사를 충실히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디베이트와 상관없이 참고로 조금 말씀드리자면은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절대 왕권이라고 있었죠. 절대 왕권은 뭐냐면 중세의 마지막 단계에 있었던 그 정치 체제 형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때 경제적인 정책은 뭐였냐면 중상주의였습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무역을 잘하게 된다면 국가가 부강해진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은 지금의 미국처럼 수출은 많이 하고 수입은 조금만 하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다 이익이 되는 거 아니고 우리나라가 잘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해가지고 이 중상주의 시대의 정책은 보호무역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상주의를 아주 잘근 틀렸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책이 나타났는데, 그 책이 1776년도에 아담 스미스가 발행한 국부론이라는 책이었습니다. 국부론 책에서의 상당 부분이 중상주의가 왜 틀렸나를 조곤조곤 얘기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담 스미스의 주장은 뭐였냐면은 언급했듯이 보이지 않는 손이 우리 그 인간의 여러 가지 이기적인 활동을 통제를 한다면 우리는 이 풍요로워질 수가 있다. 따라서 이제 국가는 개입할 필요가 없다. 자유주의가 옳다라는 게 이제 아담 스미스의 얘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환상이 깨진 게 언제 깨졌냐면 1929년에 깨졌습니다. 1929년에 무슨 일이 있었죠? 아시는 분 있어요? 2000. 네? 1929년도에 대공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보고 자유무역, 자유주의가 이제 한계에 달아났구나. 그래가지고 국가들이 이제 개입을 하는 형태로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930년에 법안이라는 것이 이제 그 맥락에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다가 이제 그 무역에 대한 통제, 경제에 대한 통제 이런 것들이 있다가 다시 1970년대부터는요. 다시 자유주의가 지금 전 세계에 주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고전적인 아담 스미스 시절의 것을 고전적인 자유주의라고 한다면은 요즘 이렇게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자유주의를 뭐라고 부르죠? 신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네오리버럴리즘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맥락을 나중에 이제 좀 더 추가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오늘의 디베이트 토픽이 훨씬 더 잘 다가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 지금 중간고사도 보고 그래야 될 텐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